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덥죠. 아우, 네.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더운 가운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런 날씨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 참 선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메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날씨가 선수들이 뭐 지옥 같은 날씨라고 그렇게 외국 선수들도 표현할 정도로 기온이 아주 높고 습도도 아주 높은 가운데 진행을 되고 있는데, 네. 뭐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수들이 경기 후에 막 구토를 하는 그런 보도와 영상들이 온라인에 이렇게 돌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그래서 모두 11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금메달 순위로는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 10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이 상태로 제일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 시작 전부터 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또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너무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도쿄올림픽이 이제 어제 6일째였거든요. 네. 6일째 되는 어제 28일에 일본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576명에 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자 수가 9,000명 이상이 된 거는 일본에서 작년 1월 16일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제5차 유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쿄에서만 어제 하루 역대 최대인 3,1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하고 도쿄 인근의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감염자의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네. 7월 초에 2,000명 미만이었었는데 감염자가요. 7월 14일에 3,000명대를 돌파했고 21일에는 4,000명대, 22일에는 5,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후에 7,000명대를 거쳐서 어제 29일에 9,576명을 기록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림픽 관계자들의 감염자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제 하루에 16명의 올림픽 관계자가 감염됐고 올림픽 관계자들의 선수들을 포함해서요.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169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함께 건강도 같이 기원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올림픽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현지에서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들리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교수님 참 이렇게 어려운 데이기는 하지만 요즘 이 선진국에서 안전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아파트 붕괴 소식도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또 사고 소식이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독일 서부에 레버쿠젠이라는 인구 16만 4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화학 공장에서 어저께 28일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31명, 실종자가 5명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환경 당국에 따르면은 이 폭발 후에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그 폭발로 인한 연기가 막 대규모 폭발이어서 버섯구름처럼 연기가 구름 속을 통해서 이런 화학 물질들이 계속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에 노출되면 암 발병이 증가하거나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왜 그 독일이라고 하면은 유럽 선진국 중에서도 국민들이 근면하기도 하고 뭐 원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좀 밝혀졌나요?
아직 사고 어제 발생했기 때문에 네. 사고 초기라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독일의 검찰 측이 과실치사의 혐의를 좀 더 비중 있게 두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정도는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면은 왜 그 공장 운용하는 가운데 좀 뭐 안전에 소홀을 했거나 그런 실수가 있었다. 독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역시 맞습니다.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요, 조금 반갑지만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을 했다고 청와대가 27일에 긴급 브리핑을 했죠. 맞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화요일이죠. 27일에 청와대가 오전 11시에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남북 통신선의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난 4월부터 양 정상 간에는 친서 교환을 통해서 계속 추진되어 왔었던 사안이라고 그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같은 날 27일 오전에 우리 군 당국도 서해지구 군통신선도 복구돼서 시험 통화를 했는데 이상 없이 잘 됐다. 뭐 그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니까는 뭐 당연히 반갑기는 한데, 네, 그렇죠. 그동안 왜 북한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자세를 좀 취해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이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도 아시다시피 같이 상당히 냉담해졌었고, 작년 2020년 6월 16일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기억을 아직도 하실 텐데. 그 엄연히 우리의 자산에 대한 의도적인 피해를 입힌 거죠. 그리고 또 작년 가을에는 연평도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는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초지종이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극도로 폐쇄적이고 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상황이 한국을 향해서 북한이 문을 좀 빼꼼히 열어보고 좀 이렇게 뭘 타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을 앞둔 한국의 여당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분석에서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극도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이 이제 뭐 자력갱생도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현실적으로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을 현재 전문가들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미국 당국도 이번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남북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좀 양쪽이 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망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망설이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해야 서로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좀 과다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이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북 간 상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수사들은 매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972년에 남북 간의 고위급 공식 접촉이 있고 난 이후에 50년 이상 매번 교류와 단절을 남북 간에 반복하면서 교류를 재개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50년 동안 매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진전을 해나가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뢰도 없었고 기대에 부응하는 관계 진전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이라는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좀 어렵더라도 양측이 좀 더 솔직하고 또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또 함께 이렇게 소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